그래서 보시죠. 백대의 먼 후세까지 전해지게 되었으니 어찌 그것이 이름 때문이겠는가. 서리법, 본질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지요. 이름을 정말 아름답게 붙이는 게 좋겠지만 천하게 붙여도 무방합니다. 네. 또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좀 역설적인 표현이지만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 붙여도 됩니다. 안 붙여도 돼. 그런데 꼭 붙이고 싶어? 붙여. 왜?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네. 붙인다 하더라도 아름답게 예쁘게 꾸며서 붙여야 됩니까? 그걸 원해? 뭐 당신 이름이 빨간 맛인데 뭐 울트라 넘버 매직 빨간 맛 그거 원해? 해. 하지만 그렇게 안 해도 돼. 왜? 이름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알겠죠? 또 조용한데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내 수업에 대해서 아주 몰입해가지고 정신없이 듣기 때문에 이렇게 고요한 것인지, 아니면 모두 딴 곳을 보고 있거나 잠들어 있는 것인지. 아무튼, 돌아가서. 그래서, 네, 꼭 아름답기를 생각할 필요가 있겠는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면 없는 것도 괜찮다는 이야기. 그죠? 네, 여기까지 사선. 여기까지 전입니다. 마지막 결력. 어떤 이가 말했습니다. 질문과 답을 주고받고 있네요. 문답법. 꽃은 애초에 이름이 없었던 적이 없었는데 당신이 모른다고 하여 이름이 없다고 하면 되겠는가? 아주 날카롭게 파고들죠. 무슨 말이냐면 맨 처음 시작할 때 이름 없는 꽃이라고 하면서 그죠? 이름이 없는 꽃인데 굳이 이름을 붙일 필요가 있겠느냐가 물으지 않습니까? 이 글쓴이가. 그러니까 이 결에서 말하는 사람은 가상의 어떤 사람이에요. 그래서 날카롭게 파고드는 것이죠. 야, 너 솔직히 말해봐. 너 이 꽃의 이름을 네가 몰라서 그런 거 아니야. 이 꽃은 네가 보기 이전부터 몇십 년, 몇천 년 전부터 어쩌면 이름이 있었을 거야. 있었다면 네가 알아야 되는데 네가 모르기 때문에 네 무지와 너의 어떤 그런 인식적 결함을 가리고 숨기기 위해서 없으면 굳이 지을 필요 뭐 있느냐고 말도 안 되는 대변을 펼치는 게 아니냐고 날카롭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랬더니 답을 합니다. 뭐랍니까? 오케이. 당신 말 내가 일단 인정. 생각해봐. 없어서 없는 것도 없는 것이고 몰라서 없는 것도 결국 없는 거 아니냐. 네. 이 둘의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되묻습니다. 요거 이제 마지막 좀 중요한 내용, 좀 어려운 내용은요. 철학에서 우리가 이걸 인식론이라고 합니다. 인식론. 어떤 대상성이 있겠죠. 그 대상. 이제 우리가 이걸 세계라고 합니다. 세계. 이 세계는 world라는 개념이 아니고, objective 또는 objectivity. 그래서 객관적 세계, 실제하는 세계랬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인식의 주체가 있습니다. 그럼 이 주체는요, 이 대상이 있거나 없거나 또는 어떻게 있거나 하는 것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러분들 저 보고 있지요. 제가 지금 여기가 지금 2층에 있는 그 공용 교실인데요. 제가 지금 여기 2층 공용 교실에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이 말해서. 제가 거짓말하고 있다면요. 네, 선생님, 뒤에 보니까 칠판도 있고 뭐 교실 같은데요. 꾸몄다면요. 배경 화면이라면요. 어떻게 알죠? 그죠? 또 예를 들어 볼게요. 이 물질이 있죠. 이 물질이 가령 저를 본다고 이렇게 상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앞을 지날 때는 제가 이걸 볼 수 있습니까? 그죠? 있지 않습니까? 있네 합니다. 그죠? 근데 뒤로 돌아가는 순간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이 안 보이는 상황에 있는 이 분필 지우개, 이 보드마카 지우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몰라요. 그렇죠.
여기서 관점이 나뉩니다. 첫 번째, 한쪽에서는요, 경험론, 또는 뭐 현상학 이런 쪽에서는요, 그건 없는 거다. 왜? 당신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죠? 모르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이게 합리론입니다, 합리론. 합리론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리 세계는 뉴턴의 어떤 물리 법칙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이게 등속 운동을 하고 있고, 그죠? 똑같은 힘으로 움직인다고 하면 원심력과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거의 동일한 속도로 돌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내가 안 보이는 순간에 갑자기 이게 탁 사라져가지고 이렇게 없어질 확률은 거의 없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추론 가능하다. 그죠? 초코파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네, 보이지 않아도 감각되지 않아도 알 수 있다는 게 뭐예요? 합리론입니다. 반면 경험론에서는요. 물론 이 말 내 공감해. 대부분의 경우는 거기 있을 확률이 많아.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누군가가 돌고 있는 과정에서 이걸 집어서 가버렸다면, 아니면 예상치 못한 또 다른 힘에 의해서 다른 방향으로 튀어버렸다면 없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네가 경험하지 않고 과연 그것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과연 온당하냐라고 반문할 수 있는 것이죠. 됐나요? 경험과 합리. 오케이, 돌아가서.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작품의 글쓴이는 이 경험론과 합리론 가운데 어느 쪽을 좀 더 가깝게 편들고 있습니까? 경험론.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지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앞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이 보이는 사람 앞에 있던 이 물건이 지워졌습니다. 이 앞에는 아무것도 없죠. 그죠? 두 번째,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앞에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사물은 있는 걸까요? 없어요. 네, 없는 거나 다름없죠. 네. 그죠? 그런 의미에서 이 작가는요, 아주 경험주의적 관점에서 또는 현상학의 관점에서 감각되고 또 실제 인식되는 것만이 의미 있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는 말이 이야기 아닙니까? 없어서 없는 것도 없는 것인데 있다 하더라도 알아챌 수 없다면 그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하트로 돌아간다면요. 하트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그려 있다가, 그죠? 요 파란색을 지워서 없는 거랑, 그죠? 그 파란색이 있다가 옆에도 다 파란색이 되어서 파란색 하트가 보이지 않게 되는 상황이랑 뭐가 다르냐? 그죠? 결국 인식의 주체에게 하트로 여겨지지 않는 점에서는 똑같다라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래서 답변을 합니다. 자, 서술 전략 하나 써놓으세요. 뭐라고 써놨냐면 예상되는 반론을 제시하고 써드릴까요? 요렇게 하는 설득의 수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예상 반론을 제기하고 그것을 만다 논박는 방식입니다. 요걸 통해서 자신의 주장을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거죠. 네? 조금만 더 할게요. 미안. 자, 그래서 네, 어부가 또한 평소 이름이 없던 것은 아니요. 어부가 초나라 사람이네. 초나라 사람이라면 그 이름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초나라 사람들이 어부를 좋아함이 이름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좋아할 것 동그라미 전하고 이름을 전하지 않았다. 이름이 세모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요 그림에서요. 만약에 사람들이 이 어부의 이름을 원했다면 그냥 어부라고 쓰지 않고 이름을 찾아서 그 당대의 이름을 써주었겠죠. 그죠?
그런데 그 당대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의 이름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의 삶과 이 사람의 행적과 이 사람의 업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부라고 쓰는 거 아닙니까? 되겠죠? 이름을 정말 알고 있는데도 오히려 마음에 두지 않는데 하물며 모르는 것에 꼭 이름을 붙일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하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케이? 문답법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작품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는 작품 개관하고 학습 활동하고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김준수의 꽃이 나옵니다. 요거 우리 오늘 배울 작품과 정반대 관점을 취하거든요. 함께 연결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 작품 뒤에 달려있는 더 찾아 읽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것은 패스할 테니까요. 미리 읽을 필요 없습니다. 자,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고 여러분과 함께 앉은 빨간 맛이었습니다. 빨간 맛, 날 위해 하니. 자.